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축의금도 두둑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 술 한잔하면서 길었던 악연을 정리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으신 거라 규모도 꽤 큽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을 베이스로 한 사업이고 저희 신랑은 그 직장에 슈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랑이 아버지 회사에서 맡은 일이 슈퍼바이저로 매장 관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출장이 잦았고, 그러면서도 구김없이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음식을 알려줘야 하니까 요리도 하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적이라 저에게 딱 맞는 신랑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맡은 매장에서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는 신랑의 담당 지역이 지방이라서 출장을 다녀도 지방으로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그날 마침 서울에 있는 저희 엄마의 가게로 온 거죠. 어머, 오늘은 김주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셨네요. 김주임은 오늘 다른 쪽으로 일보러 가셔서 사무실에 있던 제가 왔습니다. 번거롭게 이런 일로 불러서 미안해요. 마침 재료가 딱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장사 잘 돼서 재료 모자라면 바로 가져다 드려야죠. 오늘 작업량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가야겠네요. 다른 데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사무실에 있는 날이었는데 나온 김에 바람도 쐬고 하는 거죠. 신랑은 아버지가 눈여겨볼 만큼 싹싹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에게 신랑을 보여주려는 자리를 만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신랑이 가고 난 후 어머니랑 저는 담당자가 저 사람으로 바뀌면 좋겠다면서 일을 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으로 치면 한잔해라는 노래를 부른 박군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녁에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매장에 온 남자 어땠어? 엄청 싹싹하고 성실해 보이던데? 엄마 매장의 담당자 김주임 말고 그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김주임은 별로야. 김주임도 친절하기는 한데 너무 친절해서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남자로서는 어때? 네 신랑으로. 그날 저녁에 아버지는 바로 신랑을 소개시켜 주겠노라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신랑과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때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의 모습이 업무적인 모습이 아닌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고 저에게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과 2년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면서 신랑은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바뀌게 되었고, 회사 사람들도 신랑이 대표의 사위가 된 것을 알게 되었죠. 신랑은 그런 호의를 불편해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여유가 없던 시댁에 바랄 것이 없었던 저희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주시고 혼수도 대부분 저희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반반 결혼은커녕 저희 집에서 거의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로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마냥 이뻐하시더니 그 이후부터 아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2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강요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시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한 적도 많아요. 신랑은 그런 문제로 저와 시부모님이 다툴 때면 늘 중재를 하느라 바빴고요. 신랑은 사업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걸 잘 이용하면 2세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신랑은 저희 아버지의 프랜차이즈보다는 거기서 배운 기술들로 하고 싶은 음식을 하는 가게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오픈을 위해서 신랑과 예산을 마련해 보았는데 부족할 것 같아 시댁에 손을 벌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편이 어렵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투자를 해주셨고 저희는 괜찮은 상권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라는 게 참 오픈하기 쉽지가 않은 게 괜찮은 상권은 대부분 권리금이나 기타 보수적인 게 많이 들어서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픈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 하는 걸 알고는 저희 아버지께서 한 건물을 추천해 주셨고
다행히 새 건물이라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게 준비를 마쳤어요. 신랑은 하고 싶던 가게를 하니까 날아갈 듯이 좋아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늦게 잠이 들어도 뭐가 그리 좋은지 늘 웃고 있었습니다. 워낙 새로 생긴 건물이다 보니까 신랑의 가게처럼 생긴 가게들도 많았고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게 장사도 꽤 잘 됐죠. 1년 정도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법 입소문도 났고 대출빚도 조금씩 갚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가게 일에서 손을 떼고 원래 본업이던 프리랜서로 일을 했죠. 그래도 신랑의 퇴근 무렵이면 가게에 나가서 마감 일을 돕고 집 앞에서 맥주 한 잔을 먹는 여유는 잊지 않았죠. 하루는 낮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신랑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인데도 사람이 많았고 그날은 시부모님도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집에서 챙겨오신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가게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동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 유진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 여기 백사동으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어머, 이렇게 가깝게 사는지 몰랐어요. 부모님이랑 같이요? 30살 기념으로 독립했어요. 마침 백사동이 평수도 혼자 살기 괜찮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커피라도 마셔요. 안 그래도 저는 여기에 동네 친구가 없었거든요. 네, 연락드릴게요. 유진 씨는 신랑의 가게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예전에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게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가게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2호점을 낸다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주방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사람이고요. 엄청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친구라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랑은 저에게 며칠 뒤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주방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식사도 대충 배달 음식으로 먹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다이어트까지 한다는 신랑을 보니 저도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매일같이 조깅을 하기 위해 밖에 나갔죠. 저는 그런 신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신랑에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신랑도 저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조깅을 하러 나가면 3시간 정도 뒤에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늘 씻고 골아 떨어졌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의 임신 소식에 신랑은 너무 기뻐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유진 씨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희는 자주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유진 씨는 출산 후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 낳고 결혼하는 게 흠도 아니니까 여유 있을 때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며 지나갔고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결국 저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품에 안아들고 나서 후처리를 하기 위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니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은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고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저희 가족들은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신랑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요. 신랑은 저에게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 하며 위로해 주었죠.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서 대부분 신랑이나 친정엄마가 곁을 지켜주는데 저는 신랑에게 가게로 나가봐야 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랑은 시간이 될 때면 언제나 제 병실에 와줬어요. 여보, 우리 아기 봤어? 여보 닮아서 엄청 이뻐. 정말? 나는 처음 봤을 때 꼭 찐 감자 같던데. 지금은 엄청 하얗고 포동한 만두 같아. 너무 이쁘다니까? 일주일 정도 몸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고 아이도 곁에 있으니까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아 더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유진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를 불렀고 제 부름에 놀란 유진 씨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져 있었어요. 어머, 유진 씨도 출산하신 거예요? 아직 예정일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급히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인연이네요. 오늘 태어나신 거 보니까 아기 생일이 17일 맞아요? 새벽에 태어나서 18일이에요. 축하드려요. 남자친구분은 어디 계세요? 짐이 있어서 먼저 집에 올려두고 있어요. 저는 딸을 낳았고 유진 씨는 아들을 낳았어요. 출산 이후 저희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아이 커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신랑도 그런 저를 보면서 유진 씨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도 동네 가갖고 개월수 동기 있으면 좋다던데 운이 좋은 것 같다며 말했죠. 개월수가 같은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공동 육아가 아닌 공동 육아를 한 지도 1년이 다 되었고 아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도 그날은 가게 문을 닫고 돌잔치를 했는데 신랑은 행사 후반부가 되어 배가 아프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먹은 회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며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광경에 부모님들과 손님들까지 웃어내 했죠. 여보, 많이 안 좋아? 지사제라도 사올까? 아니야, 벌써 친구한테 사달라고 해서 먹었어. 근데 약 효과가 엄청 안 드나 보네. 나도 정말 미치겠어. 다행히 사회제가 재치 있게 진행을 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나 보다 하고 넘겼고 식은땀이 나던 돌잔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음 날에 병원을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며 주차를 하고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는데 어디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유진 씨가 써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저희를 보고 사진 한 장 부탁하려고 했다는 유진 씨를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돌이면 유진 씨의 아이도 돌이겠구나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파란 한복을 입고 있는 아이가 참 귀여웠습니다. 신랑과 저는 유진 씨와 아기의 사진을 찍어주고 뒤돌아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유진 씨 신랑이 없는 것 같아. 볼 때마다 늘 혼자 있잖아. 에이, 그럴 리가. 결혼도 할 거라는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애가 100일이면 충분히 결혼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 신랑은 그런 저를 두고 다시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쉬라고 했지만 저는 쉴 생각이 없었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피곤했는지 유모차에서 잘 자고 있어서 오랜만에 놀이터 그네를 신나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뒤통수가 보였어요. 그네를 타고 올라올 때 맞은편 2층 집안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신랑이 낯선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그네를 더 세게 타기 시작했고 결국 체중이 잘못 실리게 되면서 그네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다시 그네를 타고 2층 집을 바라보는데 신랑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아기를 데리고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 아랫집 사람인데요. 베란다에서 자꾸 물이 새서요. 네, 잠시만요. 문이 열리는 순간 보이는 운동복 차림의 신랑과 그 집의 거실 풍경은 아기를 키우는 집처럼 여러 육아용품의 매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선명하게 보이는 결혼 액자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도 안 들었고 그런 저를 보면서 신랑은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비집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정말 뻔뻔하게도 유진 씨, 아니 그 여자랑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려 했던 것인지 식탁 위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가서는 슬리퍼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너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랑은 그런 저에게 불쌍해서 몇 번 챙겨준 거라며 말릴 뿐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신랑과 그 여자의 커플 사진이 있었고 아기 육아에도 신경을 꽤 쓴 건지 아이와 함께 놀러간 사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서 그 집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고 맛있게 준비했던 밥상도 확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저를 따라 나오며 오해라고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조차 들리지 않았고 저는 바로 차로 갔습니다. 유모차에 있던 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갔어요. 갑자기 아이만 데리고 온 저를 본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셨고 저는 혼자 차를 끄고 조금 전 돌잔치를 했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여기 혹시 김유진, 김도연 오늘 돌잔치 있었나요? 아니요. 돌잔치는 없었고 룸으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돌잔치도 가능한가요? 네,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할 때는 많이들 이용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있길래 시댁으로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 혼자 먼저 도착해서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시부모님은 무슨 일로 저 혼자 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제가 도착하고 20분 정도 지나서 신랑이 도착했고 신랑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이끌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의 머리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부었고 시부모님은 큰 소리로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 사람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야? 김유진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 그보다 어떻게 신랑 얼굴에 커피를 뿌려?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모른다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려 했는데 냉장고 위에 붙어있던 갓난 아기의 사진을 딱 봐도 제 딸이 아니었고 남자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남자 아이더군요. 사진을 보고 찢으니 시어머니는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찢어? 우리 손자 사진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손자라고 했다. 그리고 유진이 반만 닮아봐라. 어디 남편한테 커피를 붓고 고개를 들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진즉에 소금 맞고 쫓겨났다. 쫓겨날 거 없이 지금 나가드릴게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나와버렸고 집으로 가자마자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신랑은 왜 이러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다른 집 살림을 차린 걸로 모자라서 아이까지 신랑 아기였을 줄은 몰랐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멍청하면 바람을 피우지 말든가요. 그날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모두 말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신랑이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재산 분할보다는 위자료를 위주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저한테는 운동한다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서 주차장을 통해 그 여자네 집에 들어가는 걸 알았을 때는 노력이 가상하다 싶었는데 그 여자 집이 사실은 월세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충격이었죠.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 소문이 벌써 다 퍼져 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 집에서는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집을 처분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그 여자랑 신랑이 2달 뒤에 결혼을 한다는 걸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고 저는 그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제 눈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SNS에는 예전에는 없던 신랑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신랑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요식업 사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타고 다니던 그 외제차는 저희 아버지 회사 법인 차량이라서 이혼하면서 이미 반납을 한 상태이고 그 요식업 사장님을 부셔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신랑의 가게에 있는 건물이 저희 작은아버지 건물이거든요. 우선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가게 오픈 이후 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상이 없었기에 성공했어요. 신랑은 아마 계속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여자랑 놀 생각에 힘이라도 든 건지 신랑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지점장급으로요. 마침 아버지가 아는 지인이 올해 지점장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면접을 보게 했고 다행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신랑이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할 때와는 달리 비위생적이고 식품위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 지인은 출근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 이렇게 더러운 것은 처음 본다고 이게 아마 본사나 체임점이었으면 관리 소홀 때문에 담당자랑 엄청 싸웠을 거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무렵 저는 위생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정말 가게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개판이더군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물, 쓰레기들을 한 군데 모아두고 철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산지 표시까지 엉망이었습니다. 그 가게에 점검을 간 해당 공무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골고루 다 걸리기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결국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더라고요. 결혼 2주 앞두고 가게에 이러한 법규를 어겨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걸린 것을 보니 속이 시원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지도 있었던 식당이라 그런지 소문은 빨리 돌더라고요. 지금은 영업 정지 상태지만 인터넷에 퍼지는 소문들과 단골 손님들의 배신감을 생각하면 다시는 문을 열 수 없겠죠. 동시에 실직을 하게 된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이미 잡혀있는 결혼식을 미룰 수 없으니 식은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결혼 준비까지 하니 몸 따로 마음 따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명품 가방을 들고 아버지 외제차를 끌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신부 대기실에 갔더니 그 여자가 앉아있고 그 뒤에는 친구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온 거예요? 남의 남자 뺏고 이혼하게 한 주제 뻔뻔하게 크게도 하네. 주변의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서 물었고 저를 미친 여자라고 소개하는 신부를 뒤로하고 손님들께 인사하는 시부모 곁으로 갔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려요. 네가 어디라고 와? 나가! 어머, 저 축의금도 두둑히 챙겼는데 쫓아내실 거예요? 네가 내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시부모님의 소리에 신랑도 부랴부랴 왔고 저는 그런 신랑을 보다가 화가 나서 신랑의 가랑이를 찼습니다. 결혼 생활 잘 하려면 단돌이 잘해라. 또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 나 정도 되니까 네 아이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을 지나쳐 축의금을 냈고 답례품을 챙겨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시어머님이 보였고 그런 저를 따라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 혹시 니네가 가게도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어머, 가게가 왜요? 위생 문제로 단속 나왔던데. 이제야 걸린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정말 뻔뻔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웃으니까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저를 쫓아오려고 하셨고 결혼식 진행을 위해 찾으러 온 친척들이 어머님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하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물 먹인 걸로 만족하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결혼식에서 저 대신 끝까지 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도 했고 중간에 보다가 나간 어르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는 그런 결혼식 분위기를 보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렸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신부 쪽 어른들도 신랑이 재혼인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본인 딸과 바람 피우다가 이혼을 한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결혼식 내내 표정이 어두웠대요. 결혼식이 끝나고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난리를 쳤지만 정말로 그 말 하고 싶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왜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바람이 났고 바람이 났으면 조용히 지내기라도 하던지 바람난 여자가 하루라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난다고 신혼집이 있는 아파트에 방을 구해주지 않나 거짓말하고 만나러 가지를 않나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한 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니까 너무나 더러운 인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를 가지고 장난쳤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희의 바람처럼 신랑의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유통기한도 지나고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가게를 다시 가려고 하겠어요? 아마 신랑이 다른 가게를 내더라도 이 일은 꼬리표처럼 신랑을 따라다닐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할 거니까요.